네, 안녕하세요. 음, 지금까지 동영상에서 귀농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귀농 정책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귀농자금 3억을 어떻게 지원받는지, 그리고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방법 등등을 동영상에서 남겼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귀농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제 토지를 가지게 되죠. 일단 농업을 위한 토지는 농지라고 부르죠. 네, 농지를 가져야 되는데요. 이 농지도 하나의 토지로서 이 먼저 농지를 잘 선택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앞서서 토지에 대한 토지를 왜 우리가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토지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대중적으로도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 잘 토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대부분은 땅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그게 가치 있는 자산으로 당연히 인정을 하는 추세고요. 다만, 토지를 가지기 위해선 그 땅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좀 돈이 많은 일부 사람들의 그런 전유물로만 일단 판단을 했었는데요. 일단 저도 이제 그렇게 이제 돈이 별로 없는 일반 평범한 직장인이었었기 때문에 땅을 갖는다는 건 생각을 못 했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남겼던 동영상에서 보다시피 저리에, 그리고 15년 납으로 3억이란 기농자금을 받아서 이렇게 정부를 통해서 토지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이제 귀농인들에게 생겼기 때문에 저도 그 매력을 또 느껴서 이제 귀농을 결심을 한 케이스고요. 그럼 이 토지를 왜 가져야 하는지 간략히 좀 공유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했던 내용들인데요. 먼저 우리나라 토지의 전체 평균 값이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봤는데요. OECD 평균의 현재 한 15%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게 2018년도 자료에서 본 건데, 결국 선진국들의 땅값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땅값보다 훨씬 비싸는 얘기죠. 반면에 우리나라의 땅값은 아직도 유사한 선진국들, OECD 평균, 우리나라가 OECD 평균 유사한 그런 국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값은 그 OECD 평균의 15%에 미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앞으로 적어도 한 6, 7배 이상은 올라야 OECD 평균에 근접한 수준이 된다는 얘기인데, 정말 우리나라의 땅값이 굉장히 지금 현재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건물은 알다시피 이제 건물도 부동산에 이제 가치 있는 자산으로 여겼었는데요. 최근에 건물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죠. 특히 아파트도 폭락하고 전세도 폭락하는 등등. 그 이유는 우리 알다시피 이제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정해지죠. 이제 수요, 원하는 사람이 많고 공급, 파는 사람이 적으면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 반대의 상황은 가격이 떨어지겠죠.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 공급이 과잉이에요. 아파트를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수도권이나 서울뿐만 아니고 지방도 가보면 새 아파트들 굉장히 많죠. 그렇게 공급은 쏟아지는데, 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그 원하는 그런 수요, 수요가 그렇게 뒷받침 안 되니까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만 이제 토지의 경우는 공급이 제한적입니다. 우리나라의 땅덩어리 굉장히 작죠. 정해져 있어요. 공급이 늘어나려면 우리나라가 뭐 북한하고 통일이 된다거나 아니면 예전에 고구려처럼 영토를 확장해야 가능한 일이겠죠. 즉 토지는 공급이 절대 늘어나지 않는다.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원하는 수요는 우리나라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돈을 버는 사람들은 당연히 땅을 갖고 싶어하는 추세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토지값은 늘어나게 되겠죠. 네, 또 설명했던 3번도 작은 국토 대비 우리나라 굉장히 인구 밀도가 높다. 토지가 굉장히 가치 있는 자산이라는 얘기죠. 4번.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농지는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고 도시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지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농지는 상대적으로 토지 중에 저렴하고 도시에 있는 땅들은 상대적으로 비싸죠. 그래서 저렴한 땅은 줄어들고 있고 비싼 땅은 늘어나게 되는 추세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농지가 도시로 바뀌는 경우는 있어도 도시를 없애버리고 농지로 바뀌는 경우는 본 적이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즉 앞으로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들은 더 편리한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기존의 우리 작은 땅덩어리에서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농지는 아직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지는 점차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그 지역이 도시로 바뀌게 되면 가장 크게 그 지역의 땅값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다섯 번째, 전국 토지 평균값 지속적인 상승. 여기 밑에 그림 보시면 2008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개별 공시지가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실제로 실거래가에도 그 비율이 연관이 있겠죠. 보시면 2009년도를 제외한 나머지 매년 전국 땅값, 개별 공시지가 땅값이죠. 개별 공시지가가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4%, 3%, 4%, 4%, 5%, 5%, 6%. 이 정도의 평균이 상승하는 거, 은행 금리로는 꿈도 꿀 수 없죠. 주식도 마찬가지. 주식은 마이너스 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위험한 거고, 그렇습니다. 이 땅만큼 이렇게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자산은 없다. 그 맛이 바로 전국 토지 평균값 트렌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유념할 것은 평균이라는 것이 좀 약간의 그 오류가 있는데요. 이것은 평균이고요. 평균 6% 올랐다고 해서 2018년도에 내 땅이 어디에 있든지 6%가 오른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 오른쪽 보시면 이 오른쪽 자료는 2017년도 자료인데요. 전국적으로 빨간색이 진할수록 땅값이 많이 오른 지역입니다. 빨간색이 옅은 하양 색깔에 가까운 곳은 땅값이 거의 오르지 않았거나 올랐더라도 아주 미세하게 올랐다는 거죠. 보시면 평택이나 세종 같은 건 7%, 부산 6%, 부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이 오른 데는 이 빨간색이 이렇게 7% 올랐다는 것이고요. 이것도 그 도시의 평균이겠죠. 뭐 주황색 같은 경우는 뭐 3%에서 5% 정도 되겠죠. 아무튼 마이너스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즉 땅값은 어디를 사든지 오르고 평균은 매년 지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곳에 땅을 사더라도 그 땅값은 오른다라는 건 거의 기정사실이에요. 다만 이제 이 평균의 오류를 제거하고 이 평균이 2018년도에 6.28% 올랐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6% 올랐다는 게 아니고 어딘가 이 뜨거운 장소에서는 거의 엄청나게 올랐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평택도 7.5%지만 이것도 평균이겠죠. 이 평택 안에 수많은 땅들을 쪼개보면 어떤 땅은 50%, 100%, 200%, 300% 올랐어요. 걔네들이 이 평균 7.5%를 견인하는 겁니다. 평택 안에서도 거의 오르지 않은 땅들은 뭐 2, 3%밖에 안 올랐겠죠. 하지만 평균은 오류가 있다는 거 좀 참조를 하시고, 그래서 땅을 고를 때 오르긴 오르지만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많이 오르는 땅을 고르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어렵겠지만 하지만 그것이 순간의 선택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요, 그 토지, 이제 농지, 우리 기농하시는 분들은 농지죠. 농지도 토지예요. 그래서 이 토지를 왜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토지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그 지가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림으로 인해서 기농하시는 분들이 토지를 고를 때 이것이 농사의 목적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 자산의 가치로서도 가치가 굉장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를 잘 고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해드리는 동영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서 토지의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어떻게 잘 고르는지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동영상을 남겨서 기농하시는 분들이 농지를 고를 때 좀 더 가치 있고 좀 더 나의 미래 자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지를 고르는 방법을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